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은 미키 에이틴이 독재자 마샤를 죽이고 인간들은 크리퍼들과 공생하기 시작했으며 휴먼 프린팅 기계를 폭발시켜 미키 세븐틴이 미키 반스가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주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죠. 하지만 원작 소설인 미키 세븐은 조금 다른 결말을 취하고 있는데요. 1권에서 마샬은 죽지 않았고 2권에서 미키가 크리퍼들과 한 팀이 되어 남쪽에 있는 괴물들과 마샬을 물리치는 내용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와는 달랐던 미키 세븐의 2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소설 1권의 엔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미키 세븐과 미키 에잇이 중복된 이후 크리퍼들이 인간들의 돔 바닥에 큰 구멍을 뚫는 사건이 발생하고 크리퍼에 의해 경비원 6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총사령관인 마샬은 크리퍼 때에 습격당할까봐 두려워 세븐과 에잇이 크리퍼를 학살하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시체 구덩이에 던지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두 사람에게 반물질 버블 폭탄을 건네는데요. 소설은 영화와 달리 핵폭탄보다 개센 반물질 버블 폭탄 때문에 지구가 파멸되어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들을 개척하고 있다는 설정이에요. 반물질 버블 폭탄이 든 배낭을 벤 세븐은 자신을 살려준 크리퍼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싶지 않았고 에잇이 크리퍼에게 당해 사망한 후 마주친 크리퍼들과 세븐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크리퍼들은 미키 6를 잡아 분해한 후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영화에서 크리퍼는 단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전체가 나서는 생명체였지만 소설 속의 크리퍼들은 본질이라고 하는 프라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부속물이었습니다. 부속물은 전체 중 일부일 뿐 각자에게는 지능이 없었기에 그들은 인간들이 죽인 크리퍼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들도 자신들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인간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그저 정보를 교환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크리퍼의 프라임은 인간들이 동굴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가만히 두겠다며 미키에게 공생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키는 크리퍼들의 동굴 근처에 버블 폭탄이 든 가방 하나를 숨기고 마샬에게 에잇의 폭탄을 크리퍼들에게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폭탄인 걸 알고 있으니 크리퍼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신만이 외교관이 되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익스펜더블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1권은 끝이 나죠. 자, 그럼 이제 2권 내용 시작할게요. 미키가 자체적으로 익스펜더블 은퇴를 한 지 2년이 지난 후 마샬은 연료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미키를 호출해 크리퍼들이 갖고 있는 폭탄을 되찾아오라고 지시하는데요. 2년 전 마샬은 미키 세븐이 갖고 돌아온 폭탄의 연료를 원자로에 재충전하기 위해 미키 대신 드론을 코어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오작동을 일으켜 반물질 충전 장치가 심각하게 고장이 났죠. 즉, 그 반물질이 없으면 현재 남아있는 연료 저장량으로는 1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마샬은 미키에게 폭탄을 도로 가져온다면 더 이상 익스펜더블 임무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미키는 지속되고 있는 훌륭한 외교관계 덕에 크리퍼들이 돔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2년 동안 크리퍼들로부터 어떤 소식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미키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거짓말로 쌓은 아주 위태로운 탑 위에 놓인 성과였죠. 한편 티모와 나샤는 마샬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데요. 마샬이 크리퍼들로부터 폭탄을 되찾아 온 후 미키를 죽이기 위해 가짜 비상 상태를 꾸미고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샬의 말이 사실이라면 폭탄을 가져오는 건 이 개척지의 다른 모든 이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인 동시에 미키의 목숨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키는 나샤와 함께 폭탄을 숨겨뒀던 장소에 갔지만 그 장소에 폭탄은 없었는데요. 폭탄을 숨겨놓고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던 게 문제였죠. 이에 미키는 마샬이 폭탄을 이미 손에 넣은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마샬이 폭탄을 손에 넣었으면 미키는 이미 벌써 사이클로 안으로 풍덩했겠죠. 미키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마샬한테 폭탄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셈이기에 미키는 나샤와 함께 크리퍼들을 찾아가는데요.
크리퍼의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자신을 스피커라고 칭하는 크리퍼 한 마리가 미키와 나샤 앞에 나타났습니다. 크리퍼는 미키를 본질이고 나샤는 부속물이냐고 묻는데요. 이에 미키는 우리 종족은 부속물이 없고 각자가 독립된 지성을 가지기에 우리는 모두 다 너희가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존재라고 알려줍니다. 이에 크리퍼들은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해를 했다는 뜻이냐며 혼란스러워하죠. 또한 미키가 배낭을 찾으러 왔다고 하자 배낭과 폭탄은 똑같지 않다며 우리가 진짜 동맹이라면 사실을 말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에 나샤는 폭탄을 찾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지하에서 터뜨린다고 해도 최소 사방 수십 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것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폭탄을 크리퍼 둥지에 가져왔던 걸 사과합니다. 또한 미키는 너희들이 우리 6명을 죽였기 때문에 폭탄을 가져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폭탄을 터뜨리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걸 강조하죠. 이에 스피커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이제야 폭탄을 되찾으려는 이유가 뭔지 묻고 미키는 폭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고 되찾아가는 거라고 답해요. 하지만 폭탄은 크리퍼들에게 없었습니다. 크리퍼들은 적대 관계에 있는 남쪽에 있는 크리퍼들에게 폭탄을 곡물로 바쳤던 건데요. 크리퍼들은 폭탄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나 일반적인 물질과는 상호작용을 안 했기에 무해한 물건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곡물을 바치라는 남쪽 크리퍼들에게 인간의 물건인 폭탄을 건넸던 거였어요. 스피커는 그 폭탄을 우리 동굴 앞에 숨겨놓은 건 너희니까 폭탄이 없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진 않겠으나 너희들 중 부속물이 아닌 자들을 죽인 피해 빚을 인정하여 남쪽 크리퍼들로부터 폭탄을 찾아오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전투적 지원이 아닌 외교적, 수송적 지원으로 자신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미키와 나샤를 포함한 인간 6명과 해맑은 크리퍼 한 마리가 로버를 타고 남쪽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니프라임의 크리퍼들은 태초에 프라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속물 중 하나가 자신도 프라임이 될 정도로 훌륭하다고 여기며 지위에 불만을 갖고 자기만의 부속물들을 직접 모아 태초의 프라임의 부속물들을 공격했어요. 결국 태초의 프라임은 평화를 제안하며 반란을 일으킨 부속물에게 남쪽의 지배권을 넘겼죠. 사실 남쪽에 있는 크리퍼들은 니프라임에 처음 인간들이 도착했을 때 스피커 쪽 크리퍼들에게 인간들을 몰살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 쪽 크리퍼들은 인간이 명백히 위협이 될 걸 알면서도 공격하지 않았고 미키 세븐을 살려보내줬죠. 동생하고 싶었거든요. 한편 미키 일행이 로버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꼭 거미처럼 생긴 남쪽 크리퍼들의 종복들이 로버를 둘러쌌습니다. 이에 스피커가 로버에서 내려 그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스피커는 저들에게 인간들은 엄청나게 위험하니까 인간들을 무턱대고 해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거미들은 스피커의 말을 믿지 않으며 시연을 요청하죠. 이에 나샤는 해치를 열고 제일 가까이 있는 거미에게 조준한 후 발사했고 3m쯤 되는 큰 놈이 과숙한 멜론처럼 터져버립니다. 시연 이후 그들은 스피커를 통해 로버의 양도와 파괴한 생명체에 대한 보상으로 부속물 하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크리퍼는 일부는 생물이고 일부는 기계인 하이브리드인데요. 그렇기에 그들은 부속물들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금속을 확보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쪽 크리퍼들은 로버를 통째로 가져가면 자기들 같은 개체 수백 개를 더 만들 수 있기에 로버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비췄는데요. 이에 미키는 로버를 버리겠다고 결정합니다. 스피커가 말한 대로 놈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2차의 금속이고 무방비 상태의 로버를 남겨놓으면 사람들을 쫓기보다는 로버를 우선시하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스피커는 남쪽 크리퍼들이 로버를 독차지하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남쪽 크리퍼들은 스피커 쪽 크리퍼들보다 강했고 남쪽 크리퍼들이 로버를 차지하게 되면 이 로버를 이용해 스피커 쪽 프라임을 압도해 쫓아내기 충분한 양의 부속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미키는 스피커에게 폭탄을 되찾는 데 성공하고 살아서 돌아가면 너희가 남쪽 크리퍼에게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으로서 너희 종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스피커는
우리 둥지가 남쪽 크리퍼에게 넘어가게 되면 너희 인간들의 둥지도 머지않아 분명 그렇게 될 거라며 약속을 꼭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미키 일행과 스피커는 로버 뒤로 뛰어내렸고 놈들은 로버를 둘러싸고 차체를 조각조각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키는 로버를 폭발시켜 버리는데요. 그들에게 전리품인 금속을 주긴 싫었거든요. 폭발로 생긴 버섯구름이 사라지면서 지름이 최소 100m가 되는 검게 그을린 구덩이가 모습을 드러내자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던 스피커는 너희는 왜 이런 폭탄을 만들었냐며 남쪽 크리퍼들에게서 폭탄을 되찾으면 그걸로 뭘 할 건지 다시 한번 묻는데요. 이에 미키는 우리도 이런 파괴력을 가진 물건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건 원치 않기에 돔으로 가져가서 해체한 후 무해하게 만들 거라고 약속을 해요. 로버를 파괴한 후 스피커와 미키 일행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남쪽으로 향했고 그동안 일행 중 한 명이 니프라임의 다른 토착 생명체에게 당해 사망하고 나샤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렇게 남쪽 크리퍼가 있는 절벽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1m의 남쪽 크리퍼들이 입구에서 쏟아져 나오며 스피커의 다리를 붙잡아 절벽으로 끌고 가는데요. 저항하던 스피커는 결국 다리를 물어뜯기며 잡혀갔어요. 하지만 남쪽 크리퍼들은 인간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미키는 티모에게 휴대용 초경량 동력 글라이더를 이용해 돔으로 가서 마샬에게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하고 티모는 이번엔 미키 널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며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후 미키는 남쪽의 크리퍼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우리 소유의 물건이 위험하기에 돌려받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남쪽 크리퍼는 먹이 아빠를 드러내며 버블을 내뿜습니다. 남쪽 크리퍼들은 버블 폭탄이 진짜 위험한 것인지 궁금했기에 인간들의 반응을 보고자 폭탄에서 단 하나만 추출을 해두었어요. 미키 일행은 지구를 멸망시켰던 자기 단급 버블을 본 건 처음이었기에 본능적인 공포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남쪽 크리퍼들은 폭탄이 진짜 위험하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들의 프라임에게 미키를 데려갑니다. 남쪽 크리퍼의 프라임이 있는 공간은 거미줄 같기도 하고 토끼 내의 뉴런 네트워크 모양 같기도 한 띠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으로부터 2-3m 위에 회색 다발에 얽혀있는 거대 크리퍼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남쪽의 프라임은 자신들이 스피커 쪽 크리퍼를 칠 수 있도록 인간이 도우면 폭탄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데요. 이후 티모가 가져온 리프터를 타고 돔으로 돌아온 미키는 살아있는 적과의 약속과 죽은 친구와의 약속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버리죠. 그러던 중 보안 경계선에 덩치 큰 크리퍼 한 마리가 나타나 미키와 대화를 청하고 분명 스피커의 외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스피커 같았던 크리퍼는 미키를 향해 남쪽 집단이 부속물 전부를 데리고 오고 있다며 지켜주기로 한 너희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그날 아침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하던 미키와 사람들은 산등성이 너머로 이어지는 경사면에 크리퍼들이 융단처럼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남쪽 크리퍼들은 인간들이 스피커 쪽 무리를 공격해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게 내버려 둔 다음에 인간들이 괴멸되면 슬쩍 들어와 생존자들을 도살하고자 했습니다. 옛날 지구의 인간 군대도 항상 식민지 군대를 똑같은 전술로 이용했죠. 이때 미키의 오큘러에 우리는 동맹이야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에 미키는 그래 우린 동맹이야 라고 답한 후 언덕을 넘어오는 남쪽 크리퍼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조종사인 티모는 공중에서 미사일을 쐈고 경비대는 사격을 개시하며 남쪽 크리퍼들을 산산이 부셨습니다. 그러자 남쪽 크리퍼들은 사람들의 돔을 향해 돌진했고 남쪽 크리퍼 하나가 무기를 든 인간 방어벽을 뚫던 그 위기의 순간 땅이 12군데나 솟아오르며 크리퍼들이 우글우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남쪽 크리퍼들과 새로 나타난 크리퍼들이 서로를 찢어발기기 시작했죠. 어느새 인간은 잊힌 모양새였어요. 그렇게 인간들은 모두 안전하게 도망쳤고 스피커 쪽의 크리퍼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미키는 전투가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본 후 폭탄을 가져오기 위해 남쪽 크리퍼들의 절벽 동굴로 갔는데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미키를 기다리고 있던 크리퍼 하나가
우리와 합의를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했냐고 따지며 우리는 부속물이 채 한 쌍도 남지 않았고 집단이 파괴될 위기에 놓였기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인간의 폭탄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이에 미키는 우리 종족은 빌어먹게도 허구한 날 이런 짓을 한다며 장치를 주면 너희를 보호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남쪽 크리퍼는 이미 한 번 약속을 어긴 인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미키도 인간은 원래 필요하다면 거짓말을 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인정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남쪽 크리퍼는 당신의 약속을 꼭 기억하라며 폭탄을 미키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물러나요. 이후 미키는 폭탄을 가지고 와 마샬에게 전한 후 스피커 쪽 크리퍼의 동굴로 찾아가는데요. 터널 입구에 다다르자 스피커가 미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피커는 죽은 게 아니라 함락되어 있었는데요. 존재하고 인식도 하지만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그쪽 프라임에서 멀어졌더니 집단의 통제력이 약해져 미키에게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 도무로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였어요. 미키는 스피커에게 폭탄을 되찾기 위해 너희가 그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에 스피커는 더할 나위 없이 지키기 쉬운 약속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파괴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답하는데요. 사실 남쪽 크리퍼의 심장부에 있는 거미줄 같은 그것은 크리퍼 종족이 아니었습니다. 곰팡이와 비슷한 그들은 기생충처럼 샘물을 감염시켜서 신경계를 장악하는 제3의 생명체인데 크리퍼의 프라임 중 하나를 장악한 후 어떤 형태의 지각을 얻게 되어 남쪽을 지배하게 됐던 거였어요. 스피커 쪽의 크리퍼들은 그들을 연구해서 진정한 위협이 될 새로운 종류의 발생인지 판단하기 위해 남쪽 집단을 파괴하지 않고 미로 입구를 봉쇄해서 감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피커는 미키를 향해 먹이 앞발 끝 발톱에 달린 촉수들을 펼쳤고 미키는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을 마주 갖다 대며 인사를 하죠. 한편 미키는 가져온 폭탄을 원자로에 도로 집어넣는 역할을 자신이 하기로 결정하는데요. 드론을 쓰게 되면 또 위험 부담을 지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사실 그 누구도 미키에게 강요하지 않았기에 미키는 그냥 미키대로 살고 재생 탱크에서 꺼내진 다른 미키가 죽는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미키는 그게 내가 아닌 다른 미키일지라도 그렇게 죽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부당해 보였거든요. 물론 자신한테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새로운 세계도 탐험했고 모험도 했고 외계 지능과 교감도 했고 인생의 거의 매일 밤을 나샤에게 안겨서 보냈기에 자신은 미키들 중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았기에 이제는 내 차례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죠. 미키는 2년 만에 기억을 모두 업로드한 후 최고 사령관인 매기 링을 찾아가 개척지를 구하기 위해 폭탄을 원자로에 도로 집어넣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기는 이미 그건 끝났다고 하는데요. 방으로 돌아온 미키는 마샬이 남긴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마샬은 미키에게 그동안 심하게 대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척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자신은 빌런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키가 폭탄을 가져왔으니 자기도 미키를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자신이 직접 연료 성분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는데요. 사실 최고 사령관인 매기 링은 실패 확률이 5% 미만이니 다른 드론을 쓰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샬은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20분의 1 확률의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사실 영화에서 마샬은 멍청한 독재자잖아요. 그런데 소설에서 마샬은 자신이 맡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쁜 놈이었어요. 그렇게 미키를 몇 번이나 죽인 나쁜 놈이었던 마샬은 결국 폭탄을 들고 원자로에 들어가 행성의 사람들을 살린 영웅이 됐습니다. 한편 머리를 다쳤던 나샤는 수술을 받고 회복했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 매기 링은 드론을 아주 좋아하는 공학자였기에 이제는 익스펜더블이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제법 확고하게 했죠. 물론 그녀는 미키에게 실제로 해고되었다고 말한 적도 없고 미키의 패턴과 마지막 업로드도 아직 서버에 그대로 있었지만 마샬이 죽은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기는 미키에게 범용 단순 노동자 이상의 다른 것이 되어주었으면 한다는 어떠한 암시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나샤는 임신을 했고
미키 반스는 개척지 니프라임에서 나와 나샤의 아이를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장면으로 미키 세븐 2권 만불질의 블루스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